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반등이 영 시원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자, 과연 이게 실적에 대한 실망감? 아니, 오히려 실적은 꽤 괜찮았거든요.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요것도 뭐 그렇게까지, 설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6%대까지 내려갈 만한 그런 문제일까? 혹은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게 문제일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보세요. 이렇게 하락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6% 넘게 하락을 하고, 다음인 11월 1일 날 반등 시도를 했으나 그 반등이 영 시원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애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히려 추가 하락을 했어요. 반등 시도를 했지만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테슬라 마찬가지 꺾여서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정말 잘 나갔는데 지금 꺾여서, 과연 이제 달이 바뀌면서 11월 달에 하락을 예고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20선을 이렇게 강하게 깨버리다 보니까 반등이 지금 매우 약한 모습이에요. 관련돼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들 벌써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급락한 지 지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AI에 아직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비해서 들어가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에 비해서 뽑을 수 있는 게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언제 성과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미 8월 달쯤에 AI 거품론 나오고 되려 오히려 더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 우리가 재탕, 곰탕 우려 먹듯이 우려 나오는 얘기보다 다른 이야기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 2024년도에 가장 큰 이벤트 두 가지만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2024년도에 이제 첫 금리 인하, 그죠? 미국의 첫 금리 인하가 있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뀐다라는 이 한 가지. 두 번째는 미 대선이겠죠. 그죠? 요 두 가지를 좀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자, 금리 인하를 우리가 9월 달에 했습니다. 무려 0.5% 빅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지금 그 이후로 빠르게 인상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금리를 인하했어. 그래서 사실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리 내려간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를 했으면 이게 이 정도에서 올라도 이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0.5%포인트를 낮췄더니 되려 0.7%가 올라가는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자, 이게 이제 10년물 이렇게 좀 등등등 좀 보실 필요가 있고, 3개월짜리 단기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들 많이 보실 겁니다. 4.3% 이렇게 가기도 했고, 아마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금리가 한때는 5%를 찍은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자,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뭘까? 지금 장기채 국채 발행,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났으면,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와. 트럼프는 재정적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지금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고 관세를 매겨서 그걸 메꾸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쳐내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니까 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국가가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세수가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해, 세금이 덜 거치니까 그렇다거나 경기 침체, 그런 부분들에서 경기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에서 또 국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트럼프는 국채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전통적으로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바이든도 이미 그랬습니다. 바이든 때도 상당히 많은 국채 발행을 했는데, 이 옐런이 이제 재무장관이 되면서 지금 21년도부터 이제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바이든도 그렇고 20년 이제 선거에서, 그래서 21년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12개월 지금 단기채가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또 대선 후보였을 때, 현직 대통령이면서 후보에 있어서 트럼프를 당연히 이기겠지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의 그 어떤 발행보다는 뒤에 이쪽의 발행은 바이든이 후보로 있는 한 대선을 포기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의 이 노안으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 트럼프가 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에서 아마 바이든을 돕기 위한 그런 국채 발행이지 않냐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죠. 아마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바이든 살리기, 결국에는 바이든이 좀 빨리 고집을 꺾고 빨리 사퇴하고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를 내놨다라면 뭐 조금은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켜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장기채와 단기채가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채 발행이 별로 없었고 당장 끌어다 쓰기 쉬운 방식으로 끌어 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됐던 것이 영레포 잔고가 2조 5천억 정도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처가 되는 그런 상황들, 뭐 엿바꿔 먹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MMF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약 60% MMF 자금의 60%가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이 됐어 라고 알려지니까 이것도 앞으로 사용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단기채 발행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어머나 60만 명 이상, 뭐 63만 명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도 하는데, 미국 사전투표에서 이때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도박 사이트 이런 데서 실제 자기 돈을 배팅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트럼프의 63%, 65% 뭐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이길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사전투표를 해보니까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해리스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지금 우세하니 안 되겠다, 사전투표부터 먼저 앞서서 분위기를 뒤집어 보자 해서 앞서서 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본선까지 가봐야 되겠죠. 본선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약간 안개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안개 속에 좀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꺾이고 해리스 수혜주라고 알려졌던 것들이 조금 꿈틀대는 정도, 강한 반등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정도의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미 대선이 아직 안개 속에서 확언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국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관세 부분들을 또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장기채 금리, 어쨌든 우리가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요인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S&P 500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만 이거를 PBR이나 PER 뭐 이런 것들로 많이 그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게 4%가 넘는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금리를 다른 말로 국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이 4%가 넘어, 그죠? 4%가 넘어. 이거를 지금의 주가의 그 밸류를 계산해 보면 한 3.4%, 3.5%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S&P 500이나 미국 주식시장에다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요게 한
3%에서 3.5%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채 수익률은 4%가 넘어 4.5%가 되려고 해. 4.3 정도 되니까 이게 훨씬 더 낫네. 돈의 흐름이 움직여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돈의 움직임이 움직여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지금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트럼프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먼저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금리는 좀 내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 돈을 많이 풉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던 게 꾸준히 올라가든지 정도의 차이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내가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대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과거로 좀 돌아가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작을 했죠. 갑자기 이제 발작을 하고, 그러나 이게 금방 뒤집어 올려서 뭔가가, 왜냐면 이제 오바마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정책이 크게 바뀌었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뀐 거니까 정책이 크게 바뀌죠.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대세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도 주식시장은 좋을 거야.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악재가 하나 나올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악재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아마도 마지막, 그걸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가로 오히려 또 이제 돈은 계속 풀어지고 뭐 하면서 어쨌든 시장은 강세로 갈 가능성, 길게 본다면 말이죠, 이게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존에 어땠습니까? 이때까지 시장이 강세 움직임.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바이든을 재선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그에 따라서, 보통 재선을 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재선 전 3개월 주식시장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7월달, 6월달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거 제가 거짓말하면 번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아마도 8월달에 큰 하락이 올 거다. 왜? 미 대선을 앞두고 3개월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다. 근데 벌써 이렇게 땡겨놨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3개월을 이대로 가겠냐? 그게 쉽겠냐? 아니면 한번 밀었다가 3개월 올라가는 게 쉽겠냐? 그래서 저는 밀었다 갈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밀고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그리고 나서 금리는 9월쯤에 인하할 거다라고 저는 이미 3월, 4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제 과거 영상을 봐보시면 진짜인지 아닌지 뭐 아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폭락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8월달 폭락을 만들었죠. 7월부터 해서 8월달 만들고 나서 그 뒤로 알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어쨌든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3개월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보여줄 만큼 준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하락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억지로 올려놨잖아. 제가 이제 국내 파생시장도 같이 매매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파생시장은 특히나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억지로 올려놓거나 억지로 밀어버리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게 끝났다, 그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복귀를 시켜놓습니다. 정상화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야, 그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아서 당연히 올라간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돈이 상당히 많이 풀렸어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자체에 돈이 별로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왜요?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이 없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요. 예탁금 보세요. 지금 고객 예탁금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은 올라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유난히 안 좋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보다 우리가 더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하락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더 이상 주가를 올려가지고 특정 후보를 뭔가 좀 더 좋게 만드는 이건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분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기업 실적이 좋았으니, 그죠?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고 경제 지표도 좋았기 때문에 물론 그 경제 지표들도 저는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비농업 부분 발표가 있고, 그죠? 몇 달치 발표를 하고 느닷없이 수정치가 발표됐을 때 한 달에 막 7만 명 정도가 그거 아니었어요. 다시 발표되는 경우가 있죠. 그쵸? 다시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믿을만한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경제 지표들도 돈으로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 발표가 나왔었던 미국의 10월 고용도 일단은 쇼크, 3년 10개월 만에 최저의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찌 보면 이 역시도 이제 더 이상 통계를 약간 조금 음모론적으로 약간 통계를 그죠? 조작을 하거나 약간 이게 손을 대거나 이럴 수 있어. 아니 설마 미국인데 그러겠어? 근데 그랬잖아요. 안 맞았잖아요. 아니 1년치 그 비농업 부분 고용이 87만 명이 사라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87만 명이면 매달 한 7만 명씩이 가짜로 뻥튀기해서 발표했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고용이 12,000명 뭐 증가 이렇게 나오고 실업률은 4.1이긴 한데 뭐 허리케인이다, 파업이다, 뭐 이런 거. 8월 달에도 그랬죠. 8월 달에도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고용이 좋지 않아서 뭐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좀 결론을 다시 정리하자면 아마도 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억지로 올려놓은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한 17,000선 정도, 나스닥 기준 17,000선 정도, 정말 심각하다고 하면 16,500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과거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이 부분들에서 대세 상승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 과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기존 정책이 크게 뒤바뀌는 상황이 되고 시장의 주도주나 어떤 돈이 들어가는 돈 종목들이 크게 바뀔 수 있겠죠. 최근 며칠 정도는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트럼프 쪽에 유리한 종목들, 뭐 방산을 비롯해서 뭐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죠. 해리스가 되게 된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연관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테니까 약간의 시장의 혼란이 조금 있긴 있겠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너무 의심하지는 말자. 다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크게 수렴이 되고 있고 그 수렴의 에너지가 지금 상방이 아닌 하방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아까 우리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과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장기 국채 그 발행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야 될 거야.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BOJ가 있었잖아요. 그죠? BOJ가 있었는데 지금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고 금리는 동결했지만 우에다 총리가 이번에 시간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고 뭐 천천히 하겠다.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떤 일정 기준이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엔화 강세 부분이 나타났고, 이게 다시 반등을 하다가 여기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면서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10월
31일에 하락을 만드는 시작 시간이 됐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엔화와도 BOJ와도 연관이 좀 있어. 지금 이번 BOJ는 지나갔지만 12월 18일인가요? 12월 달에 있는 BOJ가 또 있거든요. 12월 BOJ에서 아마도 일본이죠. 일본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날 일본의 BOJ의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지금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미 국채를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죠. 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럴 만한 사정이 못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채 발행이 그게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합성 전략으로 파생 매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합성 전략으로 전략을 대응을 하면 돼. 이게 어쨌든 이렇게까지 에너지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이벤트가 끝나면 방향을 잡겠죠. 현재까지는 불확실성.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해리스가 사전투표에서 이기고 가봐야 알겠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용지표 이런 것들도 쇼크 나왔지만은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다 나오고 나면 이제 FOMC까지 있지 않습니까? FOMC 과연 이제 11월에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죠? 금리 쪽, 채권 쪽 전문가들에 의하면 0.25 베이비 컷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 확률이 낮지만 어쨌든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원래는 11월이나 12월 FOMC에서도 아마도 0.5 B컷을 한 번 더 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걸 까딱 잘못하면 11월에 0.25 할 수는 있는데 12월에는 이거 금리나 못하는 거 아니야? 0.5는 일단 날라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현금을 조금 높여놨다가 대선이 끝나고 방향 잡히는 대로,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이고,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신재생 에너지 쪽을 비롯해서 연관된 종목들 하면 되겠죠. 그게 짧게 가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특히 해리스가 됐을 때는 미리 그쪽이 좀 빠져버린 상황이고, 태양광, 우리나라 뭐 태양광 종목 이런 것들이 신저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52주 신저가를 만드는 상황도 있었으니 뭐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선거 전에 현금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만들어 놨다가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파생도 지금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좀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 정책이 크게 바뀌는 부분들, 그게 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변동이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정도, 일방적으로 하방만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크게 갑자기 휙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저점 누가 잡았을까? 네, 저는 여기도 저점을 상당히 잘 잡았고, 과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이런 큰 하락의 저점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의 영상을 크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하락한다라면 저는 또 큰 기회가 된다. 바닥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바닥만 잡아내면 되니까 한번 뭐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 장이 열리는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공개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시 반에도 또 한 번 열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